자,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2020년도 수능 문제 수학 가형의 홀수형의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풀어보는 이유는요. 일단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교 1학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보통 이제 2학기에 그 공간 그 벡터 공간에 대한 이제 내용을 배우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배운 내용 가지고 풀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 하나의 응용으로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푸는 방식으로 물론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이제 수능 문제에 나왔겠지만 제 의도는 대학교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푸는 과정에 이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수학적인 개념적인 그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가 지금 조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렇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제 일단 먼저 요 문제 풀이를 그 이제 물론 이제 제 방식이죠.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1학년 상대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푸는 과정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 문제가 이제 3차원 벡터 공간 그걸 이제 좌표 공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벡터 공간 안에 이제 두 개의 점 A, B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은 이제 당연히 하나겠죠. 이제 벡터 공간에서 그래서 그 선분 A, B를 포함하는 그러면서 요 주어진 구에 접하는 두 평면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때 그 알파, 베타와 그 두 평면과 요 구가 만나는 그 접하는 점, 그걸 이제 각각 C하고 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림을 워낙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여기, 반지름 1인 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 밖에 두 개의 점 A하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점에 있는 선분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때 이 두 선분을 지나면서 요 구에 접하는 평면이 자,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요 뒤쪽으로 또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접하는 지금 이제 제1파분 공간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자, 요쪽으로 요 구하고 그다음에 요 선분 AB를 지나는 평면인데 구에 접하는 점을 C라 하고 요거에 이제 좀 뒤쪽에 대충 놓여 있을 점을 D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요 A, B 그다음에 요 C와 D를 이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에 뭐 이렇게 이제 부피를 이제 P분의 Q 루트 3이라고 할 때 요 P 더하기 Q 구하는 거. 그 결국에는 이제 P하고 Q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보면 그래서 요 P분의 Q 루트 3일 때 그 P와 Q 값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또는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일단 이제 제가 만약에 제 학생들, 대학교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계산이 길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잔잔한 계산들은 제가 미리 좀 풀어본 걸 가지고서 그냥 바로 써가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요 저평면, 그쵸? C라는 점에서 요 구하고 접하면서 선분 AB를 지나는 거. 근데 결국에 얘는 선분 AB를 지난다는 얘기는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 그리고 C라는 점을 지나는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요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요 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구는 자, 이렇게 삼점 공간에 이렇게 이제 구가 있을 때요. 구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이제 여기서 그냥 P라고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 위에 있는 이무의 점에서 요 구에 접하는 접평면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접평면의 수직인 벡터, 즉 법벡터죠. 법벡터, 즉 이 접평면의 수직의 벡터입니다. 그럴 때 요 구가 갖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이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요 법벡터가 뭐냐 하면 그냥 P입니다. 뭐 어떤 점이 있든 간에 이게 구에서만 가능해요. 구에서만. 왜냐하면 요 구에서 어떤 점을 잡던 간에 여기에서 구에 접하는 접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원점에서 여기까지 온 벡터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이제 수직이 되는 겁니다. 예, 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이제 요 접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자, 그 여기서는 이제 C하고 D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할 텐데, 요 C하고 D는 사실 여기서 일단은 이제 구별하지 않고, 예, 이 구에 있는 점인데, 그 구에 있는 요 점에서의 접평면이 요 A와 B를 지난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일단 C라는 점의 좌표를 그냥 A, B, C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요 점에서 요 구에 접하는 접평면의 수직인 법벡터는 그냥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법벡터가 돼요. 그러면 자, 요 C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법벡터인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A 곱하기 자, 이제 법벡터의 X 성분이죠. 그 다음에 X 빼기 자, 지나는 점, 이 C죠. 그 점의 X좌표 A 더하기 또 법벡터의 Y좌표 Y 성분, 예, Y 성분인 B 곱하기 Y 빼기 요 지나는 점의 Y좌표 B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법벡터의 G 성분 C 곱하기 G 빼기 또 지나는 점의 G좌표 성분 자 C 이퀄 0. 그 얘가 바로 이제 요 n을 법벡터로 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 ax 더하기 by 플러스 cg 이퀄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오른쪽을 이항을 하면 여기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고요. 이때 여기 이 c라는 점이 요 주어진 구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 이퀄 1이니까 그 구에 있는 점 c에 대한 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이 되겠죠. 이거 있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저평면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이퀄 1. 자, 이렇게 저평면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또 우리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요 관계식도 하나 갖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요 주어진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바로 요 평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점에 x좌표, y좌표, g좌표에 해당하는 거를 요 방정식에 대입하면 역시 요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 보면
3a 마이너스 3b 더하기 3c 이퀄 1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b의 점에 b라는 점에 x, y, 지좌표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7b 마이너스 2c 이퀄 또 1 이렇게 만족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3a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양변을 좀 지워주고 이거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a 빼기 b 더하기 c 이퀄 이제 양변을 3으로 나눠준 거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자, 양변을 뭐 2로 나눠도 되고요. 그냥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7b 빼기 2c 이퀄 1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방정식이 3개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A, B, C가 또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A, B, C 값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풀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예, 간단하지는 않고 또 얘가 실근을 갖기는 갖는데 갖기는 갖는데 이게 이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A 값은 뭐가 나오냐 하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B는 그냥 하나가 나옵니다. 3분의 1. 그리고 요 A에 맞춰서 또 C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빼기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가 C와 D라는 점, 그쵸? 요 구에 있는 점이 이제 두 개가 있고요. 그 두 개의 점에서의 접평면이 요 A와 B를 만난 거군요. A랑 B라는 점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C라는 점의 좌표 성분과 D라고 하는 점의 좌표 성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놓을 수가 있냐 하면 여기 A 3분의 1 더하기 루트 3일 때는 C 요 G좌표에 해당하는 C 값이 3분의 1 빼기 루트 3이 나오고요. 그러면 D라는 점에 이제 그 좌표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이제 나머지 요 X 성분이 1 빼기 루트 3, Y 성분 3분의 1 똑같습니다. 그건 바로 나와요. 요 B 성분에 해당하는 건 바로 구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3분의 1 하나이고 이제 나머지 A하고 C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요거는 좀 계산을 제가 좀 미리 해 봤기 때문에 바로 쓴 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하려면 그 학생들이 조금 이제 손으로 좀 계산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C와 D라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3분의 1이 공통 성분으로 있으니까 1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D는 또 3분의 1 앞으로 빼내면 1 빼기 루트 3, 1, 그 다음에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라는 점은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자, 3차원 공간에 4개의 점이 있는데 그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 사면체죠. 예, 사면체. 예, 그 사면체 부피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니까 뭐, 했겠지, 이제, 이 문제가 나왔겠지만, 이제 대학교에서, 어, 예, 대학교에서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이 벡터적을 이용을 합니다. 벡터적.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처음에 이 동영상 앞부분에서
이제 수학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좀 정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문제 풀이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벡터적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중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그 삼중적을 이용을 해서 요 부피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또 계산이에요. 계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C와 D라는 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A와 B라는 점의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 요 네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삼중적을 이용할 거고요. 그 삼중적을 우리가 또 구할 때 행렬식을 이용을 하면 또 편합니다. 근데 그 행렬식은 그거는 이제 미적분화 시간에 강의하는 뭐 학교도 있을 거고 이제 강의 안 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선형대 수학에 나오는 방법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련 공식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A라는 점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있고요. 얘가 C고 얘가 D일 때 저는 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자 여기 삼청 공간에 어, 여기 이제 C가 있고 여기 뭐 A, B,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C A라는 요 벡터와 CB라는 벡터, CD라는 벡터, 요 세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행 육면체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게 결국에는 이제 삼중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라는 벡터, CB, CD 자, 요 세 벡터를 구해서 자, 요 세 벡터를 삼중적을 하면 요 세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의 육면체 부피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사면체 부피는 거기다 6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A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C를 빼주고 그 다음에 C 벡터는 B에서 C를 빼고 CD 벡터는 D에서 C를 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주어져 있는 성분들에 맞춰 가지고 제가 이걸 좀 보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 벡터는 3분의 1에 8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10, 8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CB 벡터는 3분의 1 마이너스 7 루트 3, 20 마이너스 7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CD 벡터는 3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 0. 그 다음에 2 루트 3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행 육면체 부피는 뭐와 같냐 하면 요 세 벡터의 성분들을 가지고 3x3 행렬을 만들었을 때 그 행렬의 행렬식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평행 육면체 부피 뭐라고 특별히 쓸 기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관련 비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결국에는 요 세 벡터를 성분으로 하는 3x3 행렬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렬식이거든요. 이때 행렬식의 성질상 요 공통으로 있는 요 3분의 1은 아예 바깥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이제 3개니까 3의 3승분의 1을 빼내고 그럼 이제 나머지 요 성분 요 좌표 성분들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면 그거의 행렬식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때 8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컴마는 지우고, 그 다음에 8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3, 20, 마이너스 7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0,
2 루트 3. 자, 이렇게. 자, 요 행렬식 값을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평행 육면체 부피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6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 사면체 이제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행렬식 계산을 할 텐데요. 자, 요 행렬식 계산도 이거를 다 그냥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풀라고는 아마 안 했을 거고, 물론 다른 방식이 있겠죠. 예, 좀 더 쉬운 방식으로 푸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동영상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대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자, 좀 약간 이제 책임 회피도 해 보면서, 예, 자,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퀄, 자, 27분의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행이나 각 열의 최대 공약수가 있으면 그걸 앞으로 빼내줄 수가 있어요. 행렬식 계산해서. 자, 그러면 이 열을 보면 지금 공통으로 10 또는 뭐 마이너스 10이라 해도 되겠죠. 있으니까 이걸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빼줄게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 이제 행렬식을 뭐가 들어가냐면 요 2열에 해당하는 게 1,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0. 그 다음에 또 3행을 보면 또 마이너스 2 루트 3이 있죠. 자, 그래서 그것도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도 있고요. 마이너스 2 루트 3도 있어요. 그래서 분자에다가 얘네들을 곱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러니까 20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분을 써주면 여기가 1, 마이너스 0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1, 여기를 마이너스 1 써주고 그 다음에 8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7 더하기 루트 3 그쵸?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열에서 지금 예, 그 최대 공약수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거를 쪽으로 이제 빼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행에서 마이너스 2 루트 3에 해당하는 걸 또 빼내서 지금 여기 분자에 20 루트 3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3 by 3 행렬에 대한 행렬식 계산. 자, 이것도 이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를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3행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쉬울 거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루스 방법이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사루스 방법까지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 세 개의 행을 쭉 이렇게 세 개 성분을 쭉 곱해요.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8 빼기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8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요 0하고 요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3 곱하기 8 더하기 루트 3. 그러면 여기 0을 곱했으니까 여기 0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1, 마이너스 7 더하기 루트 3 쭉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그냥 마이너스 7 더하기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요거 세 개 항을 지금 더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8 더하기 루트 3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곱했을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줘가지고 2 곱하기 8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8 빼기 루트 3과 마이너스 7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0 해주면 뭐 0을 곱하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또 부호를 또 반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3개를 곱하면 자 얘가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이 6개 항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퀄 27분의 20 루트 3 그러면 지금 현재 더해줄게 얘 8이 16 빼기 2 루트 3 빼기 7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요거 8이 16 더하기 2 루트 3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3 이렇게. 그럼 요거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그러면 요거와 얘 더해주면 얼마죠? 네, 9. 그 다음에 여기 또 있게. 그래서 여기 곱하기 이제 18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어, 어, 3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 지금 이 와중에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3으로 해주면 6, 3, 9, 9. 그쵸?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자, 요 평행 육면체 부피예요. 얘가 9분의 6 곱하기 20 루트 3. 자,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평행 육면체의 부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면체 부피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6분의 1을 곱해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피는 자, 9분의 20 루트 3이 돼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P는 9가 되고 Q는 20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예, 예. 예, 9분의 20. 오케이. 그쵸.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는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앞쪽에서 얘기한 그 용어. 자, 용어. 자, 이제 수학적인 용어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에서 벡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벡터들끼리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벡터에다가 스칼라, 보통 이제 실수를 주로 다루죠. 실수를 곱하는 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들끼리 연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더하는 거와 그 다음에 곱하는데 실수를 곱해주는 거 일단은 그 다음에 벡터와 벡터를 곱해주는 거. 자, 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벡터와 벡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동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또 가장 기본 연산은 벡터와 벡터를 더해주고 그다음 벡터에다가 실수, 스칼라를 이제 곱해주는 거. 그러면 요 두 가지 연산만 가지고서 요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이제 좀 추상화된 대수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벡터 공간이에요. 이렇게. 예, 이제 벡터 스페이스. 그리고 요 두 가지 연산만 가지고서도 상당한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연산을 하나 더 첨가시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특히 기하학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기하학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연산이 두 벡터를 곱하는데 내적하는 거죠. 예, 두 벡터를 내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성분끼리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자, 이제 그거를 아마 알고 있을 거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요 세 가지 연산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기하학과 관련된 많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은 요 두 가지 연산이고요. 예,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더 연산을 정의하면 예, 아주 훨씬 더 많은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미, 그 미분 기하학으로 가게 되면 휘어진 공간에서도 바로 벡터들 사이의 내적, 자, 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휘어짐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수학적으로 엄격하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래서 요 이제 벡터끼리 내적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와서 뭘 배우냐 하면 벡터와 벡터를 크로스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요 용어예요. 자, 벡터와 벡터를 이렇게 점을 찍는 거. 이걸 이제 닷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닷 프로덕트 곱.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요 용어가 내적이에요. 내적. 그래서 얘는 영어로는 inner product. 예, 그러니까 이제 inner.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번역한 게 이제 내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V 크로스 W. 자, 얘는 이제 우리나라 그 책에 번역할 때 얘를 외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 책들이.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용어로 우리 말로 적절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번역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를 번역한 거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번역한 게 내적이면, 외적은 아우터 프로덕트. 예. 그래서, 아우터 프로덕트. 자, 요게 이제 외적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개념은 따로 있습니다. V, 웨지, W. 그래서 요거는 읽을 때 웨지라고 있습니다. 예. V 배지 W. 요게 그 수학적인 그 우리가 통상 쓰는 예, 이 용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뭐 이거 이제 국제 표준어다라고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상 이제 이쪽 분야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그 미국 원서를 보게 되면 보통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벡터적입니다. 벡터적. 예.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읽을 때는 크로스라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개념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V 내적 W는 얘는 나온 값이 실수예요. 이거는 그냥 스칼라 값. V.W는 실수가 되는 거고요. V 크로스 W를 하면 얘는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V하고 W가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일 때 그 두 벡터를 크로스하면 새로운 하나의 이제 벡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만 정의된다라고 나오는 책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평면에서도 이제 요 기호에 해당하는 이제 정의가 있고요. 4차원 공간 이상에서도 있기는 있는데 걔네들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복잡하고 그렇게 매력 있는 어떤 이제 그 개념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상은 3차원 공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좋은 도구로서 쓰고 있지만 그 외 공간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는 그러면 V하고 W 웨지 즉 얘가 이제 번역하면 외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합할 겁니다. 그럼 이 외적은 뭐냐면 V W가 이렇게 있을 때 B와 W를 변으로 하는 2차원적인 벡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벡터는 선분 이렇게니까 이건 1차원적인 벡터에 해당하는데 얘는 지금 면, B와 W를 면으로 갖고 있는 그러면서 방향성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V 웨지 W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순서를 바꿔주면 이제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평면적인 벡터 해서 얘는 우리가 바이 벡터. 그래서 이제 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수학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용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들 사이의 곱이 일단은 이제 대학교에서 내적,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수학 전공으로 들어가면 이제 요 웨지 해서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대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 내적은 제가 언제 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1800년 초반에 있었던 거는 봤는데 그 전에 누구와 처음에 정했는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밀턴이 했는지 가우스가 했는지 하여튼 그 시대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아우터 프로덕트 얘는 언제 나왔냐면 1800년 중반에 이제 그라스만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 수학자가 이제 그분도 조금은 불운한
뭐 아주 불운한 건 아니지만 별로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은 수학자였는데 그래서 아마 대학 교수가 결국 못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이제 본인이 연구를 계속 하신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라스만이라고 하는 예, 분이 이제 요 정리를 하고 이론을 전개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제 연구를 혼자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면 V하고 W라고 하는 두 벡터를 두 사이에 아무런 기호 안 쓰는 우리가 숫자 2 곱하기 3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도 아마 그냥 2, 3은 이제 붙어서 보일까봐 그냥 이렇게 점만 살짝 찍는 게 있죠. 그래서 대수적으로 표현할 때는 A 곱하기 B 이렇게 안 쓰고 그냥 A, B 이렇게 쓰잖아요. 벡터도 벡터들 사이의 곱을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지오메트리 프로덕트. 예, 지오메트릭 프로덕트. 기하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지오메트릭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이걸 이제 정의한 사람이 클리포드라고 하는 영국 수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클리포드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들 사이의 요 연산, 얘네들과 이것까지 써서 이제 하나 이제 수학 분야가 이제 클리포드 엘지브라 또는 이제 지오메트릭 엘지브라라고 하는 이제 수학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복잡해요. 요거는 사실 좀 복잡해가지고 이 VW 두 벡터를 이렇게 이제 지오메트리 프로덕트 하게 되면은 얘는 V랑 W를 내적한 거 더하기 V하고 W를 외지한 거의 합. 이때 합이라고 하는 게 얘와 얘를 더할 수 있어서 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소수를 나타낼 때 1 더하기 루트 3 i다라고 하게 되면 실수부와 허수부 그냥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얘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수,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제 외지하게 되면 바이벡터. 그래서 그 둘이 합쳐질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두 개의 성분, 실수 성분과 그다음에 이제 바이벡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더하기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 자, 이게 이제 지오메트릭 프로덕트. 지오메트릭 프로덕트이고 요 지오메트릭 프로덕트에서는 벡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벡터의 역수처럼 V분의 1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클리포드 엘지브라는요. 그래서 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엄청 복잡해요. 예,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학 쪽에서 마지막으로 연구했었던 게 요 클리포드 엘지브라에 있는 그 성분들. 자, 지금 제가 뭐 이제 벡터, 바이벡터 정도만 얘기했지만 트라이벡터에서 뭐 엄청나게 많아요. 자, 걔네들을 행렬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제 행렬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해당한 논문 한 10편 정도, 10개 좀 안 되나? 하여튼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여하튼 요 클리포드 엘지브라를 이제 매트릭스 엘지브라라고 해가지고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서브 매트릭스 이제 서브 엘지브라죠. 행렬로 이루어진 엘지브라의 이제 부분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게 그러면 이제 제가 연구한 수학의 이제 마지막 연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요 클리포드 엘지브라를 기하하고 또 연관시킨 분야가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아까 요 두 벡터를 외지하는 거, 요 그라스만 정의한 게 1800년 중반.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클리포드 엘지브라, 지오메트리 프로덕트 정의한 게 1876년인가 78년하고 1882년도에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 조금 이렇게 좀 나누는 성질이 좀 있거든요. 구별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이제 클리포드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정의한 게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요 두 벡터를 크로스하는 거, 요거는 이제 미국 수학자 기스라고 하는 분이 1900년에 발표를 해요. 요때 요 크로스하는 게 나온 뒤에 이 클리포드 엘지브라나 요 그라스만 요 이쪽 아우러 프로덕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별로 연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요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또 이제 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요 지오메트리 프로덕트나 요 아우러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dx 웨지 dy 이중적분, 이중적분 간단히 dx dy로 이제 쓰기도 하죠. 요게 이제 요 아우러 프로덕트 해당하는 거고 요게 아무것도 안 쓴 거. 요거 이제 클리포드 엘지라로 볼 수도 있고 얘를 생략한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쓰이기는 쓰이지만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도 요 아우러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특별한 분야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리포드 엘지브라가 그동안 안 쓰이다가 이제 이게 그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얘네들하고 연관시켜서 다시 이게 활용도가 또 생겼나 봐요. 정확하게 제가 그쪽 모릅니다. 그래서 이 1900년 후반대 그때 다시 이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이나 컴퓨터 그래픽 써가지고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요 클리포드 엘지브라에 대한 필요성 내지 효용성이 다시 이제 확인이 되면서 다시 이제 또 등장해서 요즘 또 미국에서는 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강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쪽을 전공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이렇게 보편화 이렇게 설명이 없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1966년도에 바로 요 클리폴드 엘지브라에다가 요 우리가 미분을 접목시켜요. 미분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편도함수 쪽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걸 결합시키면서 뭐 등장하냐 하면 지오메트릭 캘큘러스라고 하는 분야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게 1966년도에 아리조나 주립대 헤스티너스 교수라는 분이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발표를 해요. 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 지오메트릭 캘큘러스를 가지고서 이제 물리학에다가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뭐 우주론이나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이제 이론을 발전시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 제가 혼자 한 7, 8년 길게 잡아서 한 10년 정도 혼자 독학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예, 저처럼 키친하고 치킨하고 헷갈려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하튼 지오메트릭 캘큘러스라고 하는 미적분학이에요. 미적분학. 근데 이제 그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 지오메트리 프로덕트를 써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도 연구는 되고 있는데 이제 좀 한쪽에 국한된 분들 중심으로만 연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요 용어 두 벡터를 크로스하는 거, 자 요거는 벡터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용어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적 또는 영어로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